윈도우즈 10 1709 업데이트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1709 버전은 2017년 10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일반적인 사용자 관점도 보일 수 있지만 IT 전문 관리자가 보셔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문가를 위하여 윈도우즈 10 1709 버전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고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나눠보면 배포와 호환성에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T 전문가라든지 관리자께서 꼭 보셔야 되는 윈도우 10 1709 버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윈도우즈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구독 활성화, 윈도우즈 오토매틱 리디플로이먼트를 위한 장치 재설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윈도우즈 오토파일럿이라는 부분은 윈도우 10 장치를 배포하기 위한 제로터치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공급업체로 받은 구성 프로파일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IT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윈도우 10을 손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구독 활성화 부분은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E3, E5를 구독하시는 온라인 서비스를 구독하시는 분께서는 제품 키라든지 또는 재부팅 없이도 현재 윈도우즈 10 버전에서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조직에 손쉽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오토매틱 리디플로이먼트를 통한 장치 재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IT 관리자가 개인 파일이라든지 앱 또는 설정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언제든지 잠금 화면에서 윈도우즈 10 장치를 재설정하고 또는 원래 설정 및 관리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포가 되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포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에 향상된 모바일 장치 관리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MDM에 관련된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 도메인이 조인되어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는 가입되어 있는 PC라든지 모바일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어널리틱스 업데이트 리디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 10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의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어널리틱 업데이트 리디니스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및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와 앱 적용 범위 또는 업그레이드 후 상태 보고서 및 향상된 보고서의 필터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T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윈도우즈 10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력을 남기고 추적하고 그걸 또 보고서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디바이스 헬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주 중단되고 재구성되는 또는 교체해야 하는 어떤 장치라든지 드라이버에 대한 관련은 식별하기 좀 편리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프리미엄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슈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 ATP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일반적으로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디펜더가 매리어라든지 또는 백신, 단순한 백신의 형태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윈도우즈 10 1709 버전에서는 윈도우즈 디펜더 ATP가 보다 강력한 탐지라든지 또는 예방 또는 조사 또는 대응 및 관리를 위해 강력한 분석이라든지 보안 스택을 통합적으로 중앙 집중 관리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윈도우즈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가드 이 부분은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좀 더 확장되고 확장된 기능으로서 매리어라든지 또는 기타 위협의 데이터 또는 인프라에서 분리해서 공격자가 처음 진입점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디펜더 익스플로이트 가드는 어떤 침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디펜더 디바이스 가드는 코드 무결성의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또는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상이라든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매르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조되거나 이런 어떤 이슈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 1709 버전에 업데이트된 IT 관리자가 꼭 아셔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이 관련된 기능들은 뒷부분의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 1709 버전에 새로워진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IT 관리자가 꼭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포하시거나 또는 관리하시거나 또는 적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기능 업데이트까지 서비스되는 이제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WAS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윈도우즈 10에 변화된 업그레이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정책을 이제 WAS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10은 이제 단순한 하나의 제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어떤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기능들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WAS라는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WAS는 업데이트의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선택 옵션에는 예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이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두 가지 영역으로 보면 품질 업데이트, 그 다음에 기능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선택 옵션으로는 커런트 브런치와 커런트 브런치 포 비즈니스, 그 다음에 LTSB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윈도우즈 와스 서비스는 커런트 브런치와 커런트 브런치 포 비즈니스가 합치면서 세미 어널리티 채널이라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LTSB라는 그 서비스 선택 옵션이 롱텀 서비스 채널이라고 해서 LTSC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두 가지 영역의 품질 업데이트와 기능 업데이트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품질 업데이트는 매달 출시되는 업데이트, 그래서 릴리즈될 때마다 과거의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한 누적 패치까지 포함된 걸 말하고요. 이 업데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윈도우즈 또는 오피스와 같은 형태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월 2주차에 업데이트되는 그 업데이트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 업데이트는 어떤 기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의 새로운 기능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업데이트 형태고요. 연이해입니다. 연이해에서 현재 픽스되어 있는 일정으로는 3월과 9월로 출시되는 형태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이 적용된 업데이트가 1709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OS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S 전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를 적용하실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선택 옵션 특징에는 세미 언어 채널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역시 좀 나눠집니다. 이전에 CB와 CBB와 또는 LTSB 형태의 세 가지 나눠진 거에서 자세하게 보면 CB와 CBB는 세미 어널리티 채널로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세미 어널리티 채널도 면밀히 보게 되면 타겟티드와 브로드 디플로이 형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 어널트 채널을 통해서 타겟티드된 이 배포를 통해서 사전에 파일럿을 한다든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더 피드백이라든지 또는 더 버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진 버전이 브로드 디플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앞에 타겟티드된 그 버전이 나온 이후에 약 4개월 후에 발표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의 배포에 적합한 릴리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이전 버전 타겟티드된 버전보다는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약 한 4개월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LTSB라고 불렸던 서비스 선택 옵션이 LTSC로 바뀌었는데요. 롱텀 서비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특정 빌드의 기능을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항공이라든지 또는 의류 이런 어떤 특정 용도에 국한되어 있는 장치에서 사용하는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에서 한 3년마다 출시되고요. 품질 업데이트는 약 10년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SC 버전은 쉽게 표현하면 윈도우즈 이전에 윈도우 7이라든지 윈도우 8에서 사용했던 그런 형태로 돼서 한번 설치하고 나면 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또는 연장으로 해서 약 10년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형태와 비슷한 에디션 서비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의 각각의 그 서비스 선택 옵션의 특징별로
제공되는 윈도우즈 10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세미 언얼 채널에 타겟팅되는 그 윈도우 10 에디션은 홈 에디션,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 언얼 채널의 브로드 빌드라는 형태의 서비스 옵션에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미 언어 채널의 브로드 디플로이의 어떤 이 기능 버전은 좀 더 기업에, 특히 일반 사용자보다는 기업에 좀 더 적합성을 띄기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버전이기 때문에 에디션도 역시 윈도우즈 10 프로와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SB, 변경된 ATSC 버전은 오직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특별한 용도의 어떤 사용되는 어떤 장치에 윈도우 10을 설치하실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꼭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기능 ATSC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스의 배포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스의 배포 리듬은 연 2회 3월과 9월로 배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능들이 기간이 예전에 윈도우즈 7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 릴리즈 되고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어떤 뭐 서비스 팩이라든지 또는 보안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약 10년 동안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10은 와스 서비스 형태로 바뀌면서 이런 배포 리듬을 좀 변경시켜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윈도우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 예를 들어 윈도우 10 1709 버전이 올해 2017년 10월에 출시되는데요. 이 기간을 초점을 본다면 윈도우즈 10 1709 버전은 이후 18개월 이후에는 EOS, 일반적으로 엔드 오브 서비스, 엔드 오브 서포트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이후부터는 보안 업데이트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신 상태의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하시려면 그 빌드 버전을 18개월 이후부터 나오는 그 빌드 버전을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나왔던 이전의 그 빌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윈도우즈 10 1607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7 버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이후에 1703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1703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윈도우즈 최신 보안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1709 버전이 다시 6개월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역시 바로 업그레이드 1607에서 170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총 약 18개월이 되는 이후에는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7 버전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최소 170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또는 가장 마지막 빌드 버전이 170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한번 배포하고 나서 또는 서비스 팩이 나오고 나서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엔드 오브 서비스가 있었는데 윈도우즈 10은 이 와스라는 배포 리듬을 통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약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어떤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와스 서비스, 그 다음에 와스 서비스의 이 배포 리듬을 꼭 IT 관리자나 또는 프로께서는 꼭 아셔서 이 부분을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와스에 따라서 윈도우 10의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위해 계획하거나 어떤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툴 또는 서비스에서 알아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준영 MVP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윈도우즈 10의 1709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과 그 다음에 와스라고 하는 배포 리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윈도우즈 10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윈도우즈 10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그러신 상황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윈도우즈 10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뭘까요? 결국에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이 즉 윈도우즈 7이죠.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이
윈도우즈 10에서 잘 동작할 것이냐, 또 윈도우즈 10 1703이든 이런 빌드에서, 이전의 빌드에서 신규의 빌드로 올라갈 때 실제로 이전 빌드에서 사용해 왔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로운 빌드에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윈도우즈 10의 호환성,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0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10이 내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며, 이런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10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 솔루션으로서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클라우드 기반의 OMS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스윗 내에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제공되는 그 서비스로서 전 세계에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그 상용 소프트웨어의 벤더사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즈 10에 대한 호환성 정보, 또 윈도우즈 10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호환성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누구든지 그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 회사에 윈도우즈 10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PC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PC를 OMS,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업그레이드 레드니스라고 하는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실제로 이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드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과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호환성 이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상용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 즉 직접 사내에서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변경 이력이나 그 다음에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사내에 얼만큼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그런 배포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온프레미스에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면은 이런 그 인프라 서비스와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를 같이 통합해서 시스템 센터 내에서 하나의 단일 콘솔로서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윈도우즈 10은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1년에 2번의 주기로 1703, 1709, 1803, 1809의 방식으로 2번의 주기로 계속 새로운 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새로운 빌드가 나올 때마다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호환성 부분을 얼만큼 잘 확인을 하고 맞춰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셔서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와 앞으로의 빌드 주기, 와스트라고 하는 배포 리듬에 맞춰서 윈도우즈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하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사실 활용하시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도의 그 호환성 포털이라고 하는 Ready for Windows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즉 ISV 벤더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10의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상황, 그리고 이 윈도우즈 10의 각 빌드별로 상용 소프트웨어의 어떤 호환되는 버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색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 윈도우즈 10 전용 호환성 포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Ready for Windows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링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호환성 대상이 되는, 즉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제목 이름을 넣으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검색된 이름 기반으로 윈도우즈 10에 호환되는 빌드와 호환되는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윈도우즈 10에 대한 품질도,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과 함께 출시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도 향상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접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즈 10 호환성 정보를 검색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앞에서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레디 포 윈도우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을 우리가 윈도우즈 10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알려진 이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회사의 업무 시스템들, 또 여러분들 회사의 업무 시스템들은 아무래도 그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들을 일반적으로 이용을 할 때 윈도우즈 10에는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엣지와 i11이라고 하는 두 가지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기본 브라우저는 엣지 브라우저인데요. 아시겠지만 엣지 브라우저의 경우는 순수하게 웹 표준 기술로 개발이 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비표준 기술, 즉 액티브엑스와 같은 또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와 같은 이런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의 회사,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있는 이런 업무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액티브엑스를 하나라도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업무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10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도 역시나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한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그런 업무 시스템의 경우에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가 깨진다거나,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틀어진다거나, 글꼴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액티브엑스 설치가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5, 인터넷 익스플로러 7, 8, 9, 10, 11까지의 모든 브라우저의 모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i8, 7, 8일 때 9으로 올라오시면서 호환성 보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셨어요. 이 호환성 보기가 i9일 때, 10일 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호환성 보기가 i7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의 모드 자체를, 문서의 렌더링 자체를 i7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호환성 보기를 통해 가지고 호환성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호환성 보기가 한번 추가를 하게 되면은 호환성 보기는 도메인의 기반으로 추가가 됩니다. 즉 도메인 자체가 i7 모드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서 웹 표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웹 표준이 아닌, 즉 비표준 기반의 시스템들이 있을 건데, 이런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호환성 보기 하나만의 설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지원되는 기능이 이 엔터프라이즈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호환성 보기와 달리 하나의 도메인이 아니라 도메인의 세부 프리픽스나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다 쪼개가지고 전부 다 각각의 다른 모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7, 그 다음에 웹 표준이 준수가 잘 된 시스템은 엣지 모드로, 웹 표준이 준수가 되지 않은 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의 엔터프라이즈 모드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의 엔터프라이즈 모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는 그러한 지원 기술,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 기술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 10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i11에 대한 호환성 확보,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 확보를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은 호환성 보기로는 더 이상 이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통해서 웹 표준이 잘 지켜진 웹, 그 다음에 표준이 잘 지켜지지 않은 웹을 구분해서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적용하셔야 되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엣지 모드로 적용해야 되는 시스템들을 구분하셔서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통해서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사용하고 계신 업무 시스템 중에서 i11을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했더니 문서가 깨진다거나, 그러니까 웹 문서가 깨지거나, 또는 레이아웃이 틀어진다거나, 액티브엑스가 설치가 안 된다거나, 또는 그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페이지에 반응이 없다거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i11에 있는 F12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을 띄워주십니다. F12 개발자 도구를 띄우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서 모드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게 될 것이고요. 이 에뮬레이션 탭에서 문서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문서 모드에 각각의 11, 10, 9, 8, 7, 5라고 하는 그 숫자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한 단계씩 내리시면서 문서가 이전의 브라우저 모드로 동작을 시켰을 때, 문서 모드로 동작했을 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모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든가 8과 같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모드를 엔터프라이즈 모드 사이트 리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상에서 아까 정상적으로 동작했던 i7과 i8 이런 모드를 어느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기반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회사의 PC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그런 웹 기반의 웹 서버에 올려서 게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윈도우즈 10을 설치한 PC의 i11이 최초 구동이 될 때 그 게시되어 있는 목록을 다운로드해서 각각의 시스템을 접속할 때 어떤 문서 모드로 접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각각의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을 접속할 때는 i7의 엔진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어떤 시스템을 접속할 때는 i8의 엔진, 그리고 어떤 시스템, 표준이 아주 잘 지켜진 웹 같은 경우에는 아예 i11의 정상 표준 모드로 접속을 하게끔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호환성 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회사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웹 기반의 업무 시스템 호환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이 호환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윈도우즈 10에 대한 그 호환성 확보 방안을 기반으로 호환성 테스트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확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환성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윈도우즈 10을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 또 이 배포된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윈도우즈 10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포 전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는 윈도우즈 10에 대한 좀 더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즈 10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첫 장으로 그 윈도우즈 10이 1709로 넘어오면서 좀 더 향상된 부분, 배포에 있어서 좀 더 향상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의 간편한 배포 방법으로서 앞에서 제일 처음에서 이제 1709에서 개선된 사항으로서 윈도우즈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윈도우즈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에, 즉 스스로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IT의 헬프데스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윈도우즈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즈 10을 설치하고 처음 부팅을 할 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아이디를 클라우드 기반의 아이디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PC가 회사의 표준 환경에 맞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윈도우즈 오토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윈도우즈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최신의 빌드를 유지하고 그런 배포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윈도우즈 10의 각 빌드별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의 윈도우즈 아날리틱스 업그레이드 레디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는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포 비즈니스, 즉 윈도우즈가 구성이 된 이후에 회사의 어떤 표준 OS 소프트웨어들을 기업의 전용 스토어를 구성해서 그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윈도우즈 10을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향상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를 배포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배포하는 방법은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해 오셨던, 즉 과거에 많이 활용해 오셨던 윈도우즈를 지우고, 즉 이전에 사용해 오던 윈도우즈를 지우고 재설치하는 형태의 그 와이프 앤 로드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현대적인 방법으로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계정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윈도우즈가 구성이 되는, 회사의 환경에 맞는, 표준에 맞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오토파일럿이라든가 또는 프로비저닝과 같은 이런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즉 업그레이드 설치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앤 로드하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OS를 깨끗이 지우고 재설치하느냐, 깨끗이 지우고 재설치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이전 데이터의 백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자의 또는 IT 지원자의 수작업이, 개입이 필요한 그런 이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OS만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8에서 윈도우즈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원래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할 때 윈도우즈 7인 경우에는,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바로 이전 버전에서의 업그레이드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 10에서는 윈도우즈 7에서의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채 OS의 핵심 코어만, 운영체제만 변경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배포하는 시간이 빠르고요. 그리고 파일 사이즈가, 우리가 표준 이미지를 보통 기업의 표준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약 한 7기가, 8기가, 운영체제의 기본 사이즈가 한 3.5기가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오피스라든가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표준 이미지의 사이즈는 한 7기가 정도, 8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미지들이 배포되는 시간보다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순수하게 OS의 그 사이즈만큼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는 것이고요. 사이즈 자체도 작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전의 OS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아키텍처를 갖다가 옮기는 아키텍처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그럴 때 많이 좀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래도 그 IT의 지원이 덜 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배포에 있어서의 선택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배포하기 이전에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즉 윈도우즈 7에서 동작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들, 백신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매체 제어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뭐 DLP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 그런 솔루션들이 윈도우즈 10이 업그레이드 된 이후에 또는 배포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상에서 잘 호환돼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언인스톨, 제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절차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사용자의 데이터를 백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7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그 OS가 윈도우즈 7이거나 윈도우즈 8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그리고 앱,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백업을 합니다. 백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OS를 변경을 하고요.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OS 이미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들을 본래의 위치에 다 복원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류가 발생이 되면 다시 이전의 OS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매년 2번 정도의 주기로 출시되고 있는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그 WAAS라고 하는 즉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 배포 리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윈도우즈 10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1년에 2번 매년 9월과 3월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기능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기능 업데이트는 오피스 365라고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과 오피스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그 서비스와 함께 똑같은 주기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 업데이트가 한번 출시가 되게 되면은 최소 이제 18개월 동안 기술 지원, 즉 업데이트라든가 보안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일 혹시라도 6개월 주기로 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술 지원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의 피처 업데이트, 즉 기능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운영체제의 파일 집합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빌드가 나올 때는 마치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 것처럼 ISO 파일 형식으로 운영체제의 완전체의 파일 집합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완전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운영체제, 신규 업데이트에 대한 사이즈가 3.5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5기가 되는 파일 사이즈를 업데이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내드리는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나 또는 WSOS와 같은 이런 그 업데이트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WSOS는 아니지만 시스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체제의 업데이트, 그 피처 업데이트 파일 자체를 약 30%에서 35%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4비트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약 3.5기가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미디어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3.5기가 정도 되는 파일이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2.5기가 정도, 또 32비트 운영체제는 2.6기가에서 1.9기가 정도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그 미디어 대신 ESD 형식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WSOS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윈도우즈 기능 업데이트에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업데이트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배포가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8에서 윈도우즈 10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똑같이 이전 운영체제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에서 그 윈도우즈 10으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형태의 그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즈 10의 기능 업데이트가 그 3.5기가나 되는 파일, 그 파일이 물론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2.5기가 이런 식으로 30% 또는 35% 줄어든 사이즈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포가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1기가 이상의 파일 자체가 네트워크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그 업데이트에 사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하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배포 서버가 되는 PMS,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뭐 PMS라든가 또는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WSOS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온전히 그 파일들을 PC 배포에 서버 네트워크를 다 쓴다라고 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서버의 네트워크 쪽에 병목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IT의 입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담을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있어 윈도우즈 10에는 P2P라고 하는, 즉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방식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어 투 피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PC가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완료를 했다. 즉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빌드를 설치를 완료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PC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서버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PC에서 받아오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업그레이드 방식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업그레이드 방식인 거고요. 이 업그레이드 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켜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어2피어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이 90% 이상의 네트워크, 그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그 부하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P2P 방식을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윈도우즈 10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끄지 않고 그대로 쓰시게 되면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을 설치한 이후에 윈도우즈 10에 대한 어떤 기능 업데이트, 즉 연애 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그 배포 리듬을 얼만큼 잘 타서 운영을 하실 것이냐, 또 배포 주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포된 이후에 윈도우즈 10을 모바일 디바이스의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은 모바일 OS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용 OS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바일 OS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노트북을 또는 별도의 어떤 윈도우즈 10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외부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즉 예전에 그 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하던 그런 인프라의 정책들을 그대로 그 클라우드 상에서 즉 외부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MDM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윈도우즈 10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윈도우즈 10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클라우드 기반의 그 MAM, 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려받아서 동일하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 내에 즉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로서의 즉 모바일 OS로서의 윈도우즈 10이 기업 내에 있는 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그 장치가 그 OS가 정말 건강한지 즉 디바이스의 헬스라든가 또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조건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확인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기업의 망에, 네트워크에,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즉 조건부 접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의 그 호환성 배포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10에서 가장 그 강력하게 향상된 부분과 또 강력하게 향상된 부분으로서의 그 윈도우즈 10 보안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앞에 그 설명을 해주셨던 권순만 MVP의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형성된 윈도우 10의 보안 관련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윈도우 10에서는 뭐 보안이 향상됐다기보다는 좀 더 인텔리전스한 보안이 빌트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업 환경에서는 어떤 보안을 위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설치하신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서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역시 윈도우 10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팩트넷한 서버가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텔리전스한 보안에 대한 에이전트들이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OS와 훨씬 더 친밀한 형태로 해서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격에 대한 그런 어떤 위협에 대한 격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악성 코드에 대한 실행 제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협에 관련된 보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원에 관련된 보호. 신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PC를 켜고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뿐만 아니라 공유 폴더를 접근한다든지 또는 웹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신원 보호 관련된 분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보호.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또는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를 생성하고 또는 뭐 편집하고 수정할 때 나타나는 그런 정보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윈도우즈 10에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윈도우 10에 빌트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윈도우 인텔리전스한 보안 빌트인 된 부분을 하나씩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 보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협 보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격에 관련된 어떤 보안 공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PC를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악성 코드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들이 재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윈도우즈 디펜더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S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가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가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레어라든가 신뢰할 수 없는 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부분이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레어 방지를 위해서 안티바이러스 스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 디펜더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악의적인 사이트로 연결을 차단하는 부분. 예를 들면 메일이라든지 또는 내가 아는 동료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URL을 받았을 때 또는 문서 안에 있는 URL들이 보여지는 어떤 URL 링크를 타고서 웹을 통해서 연결될 때 어떤 악의적인 사이트로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일반적인 사이트와 비슷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사이트로 둔갑돼서 어떤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또는 PC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익스플로이트 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원 보호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내가 PC를 처음 부팅하고 처음 PC를 들어갈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웹사이트를 접근할 때도 역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 처리를 받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디라든가 또는 패스워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원에 관련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 10에는 윈도우즈 헬로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텍스트 형태, 네트워크 기반을 통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 관점에서 얼굴이라든지 또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생체 인식을 통해서 인증을 처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자격증명 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레덴셜 카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스템 손상으로부터 자격증명을 격리하거나 또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이라 할지라도 각각 관리자 계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격리시켜서 어떤 보안의 취약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그 윈도우즈 헬로라는 기능에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로만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을 위해서 리얼센스가 달려있는 어떤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중에는 윈도우 서피스 4에는 이런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리얼센스 카메라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지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지문 하드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USB로 통해서 지문 인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보보호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보보호는 우리가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는 어떤 수많은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협업을 위해서 내가 만든 컨텐츠를 다른 팀원들과 또는 어떤 다른 사업부들과 아니 또는 다른 본부들과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파트너를 통해서 어떤 수많은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또는 전송되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보호의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윈도우즈 10 1709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WIP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되는 앱과 비관리되는 앱을 관리자가 설정해서 사용자가 관리되는 앱에서 문서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생성할 때 강제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능의 확장적인 기능을 보시게 되면 관리되는 앱의 컨텐츠를 복사해서 어떤 비관리되는 앱으로 붙여넣기 한다든지 또는 전송하려고 한다든지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붙여넣기가 금지된다든지 또는 붙여넣기는 하지만 어떤 경고성의 이벤트를 줘서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래커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트래커는 윈도우 비스타부터 나왔던 하드 저장 장치, 물리적인 하드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스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윈도우 10까지 오게 됐고요. 이 비트래커 기능은 물리적인 하드 보안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성, 최근에 모바일 워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는 예를 들면 랩탑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타블렛 PC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출장이라든지 또는 이동성 중에 분실하거나 또는 도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드웨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트래커 기능은 예전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기능에 좀 윈도우즈 7까지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만 가능했었지만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은 프로페셔널 에디션 이상부터 비트락을 사용해서 암호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래커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이 암호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복구할 수 있는 키가 따로 있습니다. 이 복구할 수 있는 키를 중앙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이 분실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 비트래커 키에 관련된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복구할 수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엠밤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복구 키를 중앙에서 관리한다든지 또는 셀프 포탈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복구된 복구 키를 요청해서 얻게 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인텔리전스한 보안 빌트인 기능으로 마지막인 보안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협에 관련된 보호라든지 또는 신호에 관련된 보호 또는 정보에 관련된 보호가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디펜더 고급 위협 보호 기능을 통한 포괄적인 보안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단일 콘솔로 엔드포인트 간의 보안 관리 수명 주기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약 180일간의 데이터, 이벤트 로그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부터 이전 상태, 기준으로 약 180일간에 있던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게 된다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앙에서 관리하는 콘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얼럿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 PC가 네트워크에서 고립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해서 실행을 못하게 금지를 시킨다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윈도우즈 디펜더 센터, ATP 센터를 통해서 보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텔리전스한 보안 빌트인 기능으로서 위협보호, 신원보호, 정보보호,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각각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위협에 관련된 부분들은 윈도우즈 디펜더 시스템 가드, 윈도우즈 디펜더 애플리케이션 가드, 윈도우즈 디펜더 익스플로이트 가드, 윈도우즈 디펜더 애플리케이션 제어, 윈도우즈 디펜더 안티바이러스 이렇게 위협에 우리가 매료라든지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앞에서 차단하거나 또는 검역해서 스캐닝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 신원보호, 앞에 처음에 윈도우를 로그인할 때 시점부터 또는 어떤 내가 웹사이트로 접근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장치 기반으로 좀 더 안전한 기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디 패스워드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헬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간의 관리적인 계정 부분들을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든 자격증명 가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는 내가 만들어진 콘텐츠라든지 현재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강제성으로 암호화를 지정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관리되거나 비관리되는 앱 간에 서로 간에 컨텐츠가 공유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금지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안 관리를 통해서 윈도우즈 디펜더 어드밴스드 스레드 프로텍션, 그냥 윈도우즈 디펜더 ATP 또는 윈도우즈 디펜더 보안 센터, 그다음 윈도우즈 보안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런 위협적인 이슈라든지 또는 신변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정보 보호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면 중앙에서 관리자는 콘솔을 통해서 또는 메일과 같은 어떤 알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그 문제되는 PC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따로 고립화시킨다든지 또는 네트워크에서 분립하는 어떤 고립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제한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10 1709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또는 변화된 업그레이드 관련된 와스 관련된 부분들, 윈도우 10은 호환성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배포 및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공되는 키트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보안을 위한 윈도우 10의 진화된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서는 윈도우 10의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라든지 또는 POC 또는 핸즈온 랩을 통해서 윈도우 10의 이런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우리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 번 더 직접 경험해 보시고 적용해 보신다면 윈도우 10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윈도우즈 10 1709 디플로이먼트 4 IT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